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들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차거래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대차거래는 공매도의 그 선행지표가 되기는 해요. 자, 신규 수량보다는 어쨌거나 상한 수량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신규 수량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역시나 상한 수량도 같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역시나 상한 수량이 좀 많죠. 원래 시장이 안 좋거나 불안할 때 특히 HLB 그룹주들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많이 좀 괴롭히는 편이에요.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잘 알지만 아마 HLB 흘러가는 행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자, 보시게 되면 HLB 리보세라닙이 세계 폐화마켓 다음 달이죠. 8월 몇 번 알려드렸죠. 6일부터 8월 6일부터 4일 동안 8월 10일까지 2022 세계 폐화마켓가 여기 열리는데, 여기서 비소세포 폐암, 리보세라닙을 이용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이런 결과들이 잘 나올 거라 그런 거에 기대감은 있는데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죠. HLB 테라피틱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죠. 자,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가 미국, 유럽 임상 3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안과 전문 임상시험 수탁기관과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밝힌 거죠. 그러면서 테라피틱스 주가만 좋아지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HLB 테라피틱스 주가도 그동안 며칠 동안 밀렸었죠. 제가 밀릴 때마다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쨌건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근간에 잘 살아나고 있고, 또 오늘은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예전에 제가 그 HLB를 찍을 때 항상 같이 찍던 친구들이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인데, 시장 평점은 따놓는다서 못 낸가 했더니 박셀바이오가 간암 치료에서 월등한 효과를 냈다고 그래요. 박셀바이오, HLB도 마찬가지죠. 그죠? 간암 그 치료제 임상 탑라인에서 3상에서 탑라인 제표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급등을 했었고,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는 꼭 형제 같아요. 항상 잘 따라다니는데, 피플바이오는 엄연히 치매 쪽이죠. 치매에서 피로다가 그 치매 진단을 유일한 좋은 기업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알츠하이머 혈액검사 제공 체계를 구축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번 달 얘기예요. 저번 달 말일 얘기인데, 저번 달 말일이든 어쨌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건 추세고, 추세가 잘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종목이 수급이 좋아졌다고 그러죠.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도 잘 나가기도 해서 잠깐만 체크하고 갈게요. 아까 아침에도 영상 알려드렸었는데, 일단 피플바이오가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얼마나 좋은 행동을 했냐면, 우리가 주봉 기준으로 반드시 주봉 기준으로 어느 자리를 돌파한지가 중요한데, 저번 주에 5선 돌파 안착했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벌써 추세 전환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당연히 전고점. 이거 매물대 맞고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12,400원인데 뚫어주면 굉장히 높아요. 다음에 15,0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즉 이런 친구를 우리는 상방으로 열려있다고 그러죠. 주식이 밀리고 떨어지면 하방으로 열려있다고 그러고, 주식이 위로 올라가면 상방으로 열려있다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을 상방으로도 갈 자리가 있구나 이렇게 보고, 박셀바이오를 보면 역시 강해졌죠. 예전에 박셀바이오 하면 대단했었죠. 자, 쫓아가 사지만 않으면 엄연히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차피 상한가 목표가 됐고 52,000원 전 고점 뚫는 순간, 여기를 뚫는 순간 상한가 목표가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봉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알려진 수급주선 60주선이죠.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 뚫어주면 꽤 커요. 이것 뚫어주면 목표가 어디가 되냐면, 역시 월봉에서 20개선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봐도 75,000원까지는 회복해줄 확률이 있는데, 단 60주선 돌파 여부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뚫어주고 나가면 그런 게 돌파 매매예요. 깨면 바로 손절하고, 앞으로도 갈 자리는 있고 역시 상방으로 열려 있다. 여기가 헌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헌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만 대응하지 않으면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HLB는 오늘 많이 급락했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이 공간은 그게 비싼 공간이 아니에요. 주식이. 물론 리보세라닙은 우리가 대한 정보가 잘 틀려서 잘못돼서, 우리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단지 그동안 많은 기사라든가 회사의 내용을 보면 리보세라닙의 행보는 굉장히 좋은 건데, 누군가는 차익 실현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듯이 내가 단타 단기 스윙을 하려면 20일선 회복해 줄 때 여기서 매수, 여기가 제가 목표가라고 그랬죠. 당연히 목표 먹고 떨어졌으니까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린 다 그런 마음이죠. 개인들은 뭐 조정도 주지 말고 그냥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언젠가 조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하권으로 떨어지는 241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단기적인 얘기예요. 뭐 중장기로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5선 찍었죠. 자, 5주선을 깨지 않을 때가 내가 HLB를 다시 들어가고 싶다거나, HLB를 뭐 스윙이나 단타로 내가
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오늘 저점인 5주선 근처 꼬리 달았죠. 주식은 5주선 이탈할 때가 추세가 우하향이 확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5선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깨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매수할 자리죠. 주식은 매수가 있고 흔들가 있다가 제일 좋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정확히 5선을 찍었고 이 자리가 일봉에서 240선 깨지 않는다.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물론 깨면 다시 20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주식을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하루하루 맞춘다는 사람이 제일 신기한 거예요. 아, 그거 어떻게 맞춰?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회사 전체 내용이 좋고 흐름이 좋기 때문에 눌림목이라는 판단이 들면 역시나 5주선 근처 일봉에서는 딱 241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더 떨어진 거나 이런 게 불안하다면 당연히 몰빵하지 말고 제가 분할로 모아가라고 그랬죠. 분할로 매수한 전략들 이런 게 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HLB 생명과학도 20선 찍었죠. 아까 깨고길 깜짝 놀랐는데 일단 종가상 오늘만 잘 지켜주면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할 타이밍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종가 봐야 되겠죠. 자, 월봉에서는 다시 깨고 있죠. 하지만 높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은 거고. 자, 주봉에서 20주선이 눌림목 자리거든요. 자, 상승, 하락, 조정, 상승. 20주선의 가격이 정확히 11,900원대가 되고 오늘 저점이 11,900원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1,900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잘 보고 계시 바라고. HLB 제약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그죠? 딱 5개선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5개선만 깨지 않으면 장기적인 우상향 지표가 잘 유지가 돼 있는 거고, 자, 주봉에서도 엄연히 우선 위에 있죠. 이제 테라피, HLB 제약은 잘하면 이순까지 밀리거든요. 그러면 20주선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당연히 깨면 손절이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 끌고 가셔도 되고, 제 생각에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면, 뭐 이렇게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잘 모아나가면 HLB 제약도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훨씬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종가 좀 잘 보고 계세요. 오늘 종가상 21선이 못 올려놓으면 어차피 이제 이 정도짜리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20주선이에요. 이건 좀 사시면 돼요. HLB 테라피틱스는 이제 오늘 그런 좋은 호재가 있는데 어쨌거나 호재나 이런 걸 떠나서 항상 주식은 뉴스보다 차트라고 그랬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하죠. 오늘 반도체를 어차피 살펴볼 거라 제가 잠깐 볼 건데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 강해서 강하고 외국인이 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저번 주에 분명히 삼성전자가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10주선 가격이 있어요. 61,000원대, 62,000원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간 거예요. 5주선의 회복은 이런 걸 말해줘요. 내가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죠. 이런 게 말해주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갔다가 일자로 쭉 올라가기보다는 맞고 떨어지고 올라갔다 맞고 떨어지고 그래서 요 공간을 그러니까 5주선을 회복했다는 게 좋은 거고 SK하이닉스도 완벽하게 5선을 저번 주 회복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주선이라는 친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전에도 제가 이거 찍으니까 어떤 분이 그놈의 그 5주선 타령을 저렇게 하냐고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중기적으로 추세를 돌려놓느냐 못 돌려놓는가를 얘기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해놓으니까 올라가고 이제 좋은 뉴스 뜨죠. 자, 카카오도 5선 회복해줬죠. 5선 회복해주자마자 좋죠. 5주선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이버도 지금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주에 안착을 해놔야 좋습니다. 이 얘기는 HLB 테라피틱스가 됐든 HLB 제약이 됐든 간에 최초의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HLB도 이때 5선 이탈하면서 무너졌죠. 두 번째 지켜줄 자리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20주선 같은 자리들을 반드시 사수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매수하려면 당연히 20주선 근처에서 매수죠. 뭐 단기로 대응하든 뭐 스윙을 하든 깨지 않는 한 들고 가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길게 들고 갈 때는 항상 차트가 먼저기 때문에 뉴스보다 뉴스는 늦게 나와요. 자, 20개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그랬죠. 계속 얘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 자, 5월 달에도 저기 맞고 떨어졌고 저번 달에도 저기 맞고 떨어졌고 이번 달에도 저기 맞고 있죠. 그냥 이 공간에서 꾸준히 모아 나가면 너무 타이트하게 막 그러니까 단기단 타실 분들은 당연히 타이트하게 봐야 되지만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최소한 가격이 비싸진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 꾸준히 모아 나가면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크고 20주선을 깨면 안 돼요. 깨면 뭐 단타 단기 하시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 깨지 않으면 잘 모아 나가면 크게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잘 올라갔는데 이렇게 앞에서 대량 거래 들어온 자리가 어디냐면 월봉의 바닥이거든요. 그럼 내가 세력이야. 자, 우리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겠어요. 그죠? 이런 데 사서 이런 데 팔겠지. 제약바이오주 섹터 세력들은 강해요. 예전 HLB도 보면 그죠? 이런 데 사서 이런 게 파는 게 세력이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세력이 아니에요. 이자도 안 나옵니다.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낮은 자리는 계속 꾸준히 모아나가면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단 여기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생각이요.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 그냥 의견 이런 의견을 내는 거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괜히 떨어졌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올라가면 아무 말도 없다가 좀만 떨어지면 난리 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HLB는 뭐 잠깐 보고 이렇게 해야 될 친구가 아니에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S모 발표도 해야 되고, 폐암마켓에서 폐암 발표도 해야 되고, 나머지 추가 지표도 다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 일일비 한다거나 또 오늘 좀 떨어지니까 뭐 난리 났다, 뭐 HLB 뭐, 더 찍는 또 유튜버들 뭐 다 사기꾼이다, 뭐. 별의별 분들이 다 있어요. 좀만 떨어지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죠? 주식이라는 게 맨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도, 저도 그래요. 오늘도 상한가, 내일도 상한가, 내일모레도 상한가.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죠. 당연히 눌림목이라는 걸 주고 정상적으로 파동을 갖고 가죠. 파동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파동을 갖고 갈 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딱딱 깨지 않아야 되고 뚫어줄 자리는 뚫어줘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악셀바이오가 상한가를 간 이유는 52,000원대를 뚫어줘서 간 거예요. 아까 힘이 좋더라고요. 또 뉴스도 좀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잠깐 우리 멤버들이 좀 궁금해서 보는데, 자, 프리엠스를 보고 있습니다. 프리엠스가 아침에 잘 안 움직였거든요. 20분 밑에 있길래. 이재명 관련주죠. 어제 그 대선 출마회의가 대선이 아니라 참, 당대표 출마회의가 있었는데, 관련주인데 못 갔단 말이죠.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5개선 회복해주고 있고, 주봉에서 5선 회복해주고 있잖아요. 이라면 매수 올만한 거예요. 오늘 저점 깨지 않으면 매수. 잘 올라가죠. 순간, 뭐, 호가창이 얇아서 그렇지, 한 7% 갔다 왔습니다. 단타 단기를 하더라도 월봉에 있는 거 자꾸 높이 싹 쏘는 거 쫓아가 사지 말고 미리미리 전날 공부하고 어떤 일이 있는지 이슈를 알고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낮은 데 있는지 아직 안 뛴 데를 갖다 사야지 지금 막 상한가 날라가고 막 20몇 프로 붙들었다 꼬리 달면 손실 오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우리 멤버님은 제가 귀에 따갑도록 얘기해가지고 아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언제 귀에 따갑도록 얘기해요.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만큼 주식을 어디서 접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하루엔 안 돼요.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그런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HLB 글로벌 같은 게 다 왔죠. 자, 가격 조정 기간도 이제 짧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가다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굳이 내가 HLB 글로벌로 단타 단기를 하거나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가더라도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야 되는데 21선 와가죠.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맞아요. 뭐 끌고 가신 분들은 쭉 끌고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5개월선의 저항선이 여기 맞은 것 뿐이거든요. 여기 맞았으니까 맞고 떨어지고 특히 급락을 해버렸죠. 자, 이렇게 왼쪽 산.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쪽 산이 됩니다. 자, 오른쪽 산이기 때문에 한 번에 급등하기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이 공간에서 모아나가면 기간 조정이 끝나면 다시 반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비싸지 않은 거고 물론 더 떨어져서 대받아 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차근차근 모아나가면 아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더 크겠죠. 이제 분할 매수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분할 매수. 제가 분산 투자에서 자꾸 알려드렸었는데 어떤 분들 분산 투자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 종목은 분산해서 사놓으세요. 그랬더니 현대차 사고, 기아 사고, 만도 사고, 현대모비스 사고. 이거는 분산 투자 아니에요. 몰빵이지. 같은 섹터에 있는 걸 다 샀잖아요. 이게 뭐 분산 투자야. 그죠? 자동차주를 하나 샀으면 전기차 충전도 하나 사고 뭐 제약바이오를 하나 사놓든가 이런 게 분산 투자지. 다 자동차만 사놓고 나 분산 투자했는데 그럼 분산 투자 아니에요. 몰빵한 거지. 어쨌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HLB 글로벌 현재 주가가치 높지 않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면 괜찮고 분할로다가 잘 매수하는 게 좋고 노터스 같은 친구들은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냥 5개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5개선 깨지 않으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간단하게 대응하자고. 너무 복잡하게 여기다 대고 막 노터스가 패스업 한대야 뭐 한대야 무상증자 어떻게 신경 쓰지 마요. 그냥 5개선만 깨면 돼요. 자, NC트론 HLB 글로벌 투자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데 엄연히 추세 우하향에 깨져 있고 자, 주봉에서 추세를 못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돌려놓을 때까지는 아직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죠. 그 누구도 바닥을 함부로 맞출 수 없어요. 그걸 누가 맞춰? 그 지수의 상단 가락도 맞출 수 없어요. 3000P 가니까 4000P 간다 하고 2500표니까 2000P 간다 하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인데 주봉에서 추세를 돌려놔야지만이 바닥이 어딘지 확인이 되는데 아직 안 돌려놨죠. 단지 그냥 앞에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순간 또 뛸까봐 보고 있는데 아직은 추세 전환은 안 돼 있어요. 일하다가도 순간 회복해주면 되는데 못 회복해주고 있죠. 즉 거래량이 줄어있기 때문에 단타 단기로도 좀 힘들고 그냥 지켜보자고요. 그죠? TS넥스젠도 엄연히 추세는 우하향인데 완벽히 깨졌거든요. 장기적으로 완벽히 깨졌습니다. 깨져 있어서 불안하긴 하고 주봉에서 못 돌려놨어요. 단지 예전에 좀 역사적으로 지켜줘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걸 지켜준 것뿐이 앞으로 자리 깨면 안 돼요. 아직 5주선 회복을 못 해줬기 때문에 회복해주고 돌아줄 때 21선에서 장악할 때 제가 그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HLB가 많이 떨어져서 속상하긴 하지만 얘도 너무 속상해 말고 당연히 조정 들어오고 올라가고 그린 거예요. 깨게 되면 그냥 추세 깨지고 위험하구나. 대신에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돌아 나갈 거고 또 저점이 오면 내가 다시 한번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크게 안 밀리죠. 그죠? 어차피 셀트리온 이제 하반기 유럽 매출도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이 얘기도 당연히 추세가 틀어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차트가 먼저라고 그랬죠. 자, 월봉에서 보면 엄연히 저번 달에 추세 전환 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단 5개월 선 깨면 대응하셔야 돼요. 17만 3천 원대가 되고 주봉에서 추세를 지켜주는 5주선 이번 주에 깨고 내려면 머리 아프죠. 이게 잘 지켜주고 있는 거고 자, 일봉에서는 21선이 되겠죠. 우리가 생명이선으로 알려진 어제 말씀드렸듯이 굳이 내가 셀트리온을 매수하거나 진짜 사고 싶다 그러면 조정, 상승, 조정 중에 21선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모친이 좀 편찮으신데 그 모친 계신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다른 전화는 제가 안 받는데 또 우리 어머니 편찮으신 어머니 병원에 계시니까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칼같이 받아야 돼요. 죄송하고요. 어제 셀트리온이 21선만 깨지 않으면 괜찮아요. 괜찮고 자, 셀트리온 제약만이 유일하게 추세를 못 틀어놨어요. 이 친구가 월봉에서 원래 이 5개월선을 장악해줘야 제가 추세 확증을 보거든요. 근데 좀 애매해서 가격은 싸요. 가격은 싸서 자, 주봉에서 보면 요렇게 5주선 근처죠. 그죠? 5주선 근처인데 회복해줘야 돼요. 일단 불안하긴 하고 바닥은 다진 것 같은데 추세가 셀트리온 생명과학처럼 깔끔하진 않다. 이거 보시기 바라고 가격은 싸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월봉에서 보면 5개월 선이 완전히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전을 완벽히 해놓은 거예요. 더 이상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더 이상 안 밀렸으면 좋겠는데 자, 주봉에서 우선 밀고 내려오고 있죠. 가격이 69,600원인데 깼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생명선인 21선을 깨면 오늘 종가상 깨면 더 밀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1선 가격이 68,900원이기 때문에 68,900원을 기준으로 잘 보고 계시면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 HLB가 좀 밀리긴 해도 HLB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나 HLB 그룹주들은 아직도 괜찮고 제 눈에는 나빠 보이지 않다. 단 기술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수 있고 저점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한 번에 사지 말고 반드시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HLB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1선 그쪽 여기가 매수, 여기가 1차 목표가라고. 목표가를 맞았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는 차익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 저래도 차익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가 맞고 떨어지는 거라 조정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행보나 이런 건 제 생각엔 아직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HLB 그룹주들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